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간밤에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역이 되는 게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건 FOMC가 끝이 났죠. 특히 오늘은 또 5월 CPI 같이 나왔었는데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일단 기대감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점도표 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3회에서 1회로 줄었다라는 건 다소 좀 아쉽기도 한데요. 네, CPI, FOMC 그리고 오늘 국내에서 또 만기일이 겹쳐 있는 상황이어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관건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하루의 전략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보면서 충분히 좀 여유로운 전략을 가져가야 될 텐데요. 오늘 저희 시간 함께 하시면서 각 이슈의 방향 같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장이 어땠는지 함께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좀 골고루 올라줬던 하루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른 채 거래를 마쳤죠.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1개 업종 중에 15개 업종이 올라가는 코스피 상승의 한 60% 정도를 바로 이 반도체 형님들이 기여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코스피 상승의 다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2차 전지 쪽이 일부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이오나 화장품 또 미용기기 쪽의 강세로 인해서 일단 상승을 지켜냈고요. 반도체 내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 삼성전자의 막판 스퍼트가 기억납니다. 결국 4일 만에 일단 반등을 했는데요. 파운드리 포럼을 앞두고 있었다라는 점과 노조와 사측 간의 대화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라는 점 그리고 막판에 수급 유입이 삼성전자의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이슈가 장 초부터 굉장히 뜨거웠었죠. 미국에서 애플이 폭등했던 그 영향을 받아가며 그 전 거래일의 하락을 되돌리려는 IT 종목들의 반란이 눈에 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온디바이스 AI 혹은 기판주, IT 부품, 반도체, IT 소프트웨어까지 장 초반에는 상승률 상에 빠르게 포진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장 후반까지 그 탄력을 강하게 유지해주진 못했습니다. 전강 후약이었습니다. 애플 관련 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를 FC BGA 고객으로 첫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던 LG이노텍은 그 전날의 하락분을 고스란히 되돌렸습니다. 어제 9% 급등했고요. 그 전거래일에 많이 빠졌었던 BH 일단 7% 상승했고요. 덕산네오룩스, 하이비전 시스템, 폴라리스 AI, ITM 반도체 등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애플 관련한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시세 어떻게 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뷰티 정말 쉬지 않고 달려가네요.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견조하다라는 점에 아마존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붙었다라는 것이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신선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ETF가 늘어나면서 관련한 수급 유입, M&A 이슈로 인한 미용기기 쪽까지 강세를 기록해서 뷰티 쪽 전반이 좋았던 어제입니다. 하이로닉, 클래시스, 원텍, 비올 등 강했고요. 그 밖에 화장품 종목군들도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났던 어제였죠. K푸드는 어제 뉴스상으로는 푸드 관련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라면에서 김밥, 떡볶이, 삼계탕, 김치 거의 먹거리 파티가 벌어졌고요. 관련한 기업 찾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푸드 쪽에 대한 이슈도 잠시 후에 좀 더 살펴가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소테마단으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이 강했습니다. 장 출발 전부터 해서 일본에서 자율주행 이슈가 하나 등장을 했고요. 또 테슬라 관련한 FSD에 대한 긍정의 시각도 조금 나오기도 했고요. 거기에 국내에서는 국토부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을 허가한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쪽도 꼬리가 조금 달리는 모습 등이 있었고요. 일부 종목만이 시세를 유지했죠. 라이콤 상한가 기록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등 올라섰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한 뉴스 등은 뉴스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강하게 반응할 때도 많았으나 이게 연속성을 띠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체크 상황으로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석유 가스 쪽에서는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가 부각된 한국가스공사가 올라줬고요. 영일만항 확장 추진에 영일만항 관련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네요. 어제장 이렇게 한판 정리 해봤습니다. 어제 시장 내에서 영웅 혹은 악당이었던 종목군들 나름 이슈가 많았던 종목들을 짚어봤습니다. 일단 특징주로 한미반도체 어제 시세 보시면 꾸준하게 밀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기록했죠. LG전자 시총을 제치고 코스피 시총 상위 20위권에 진입하면서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로 이어지는 이 굳건한 라인 시세가 여전하다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좋았던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을 꼽아봤어요. 어제 우상향 흐름 나름 좋았습니다. 모듈 재고가 소진되고 있고 태양광 모듈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전력 부족 얘기가 거론될수록 빠른 시일 내에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태양광 쪽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거기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밤사이에 조금 더 올라간 일부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태양광 쪽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퍼스트솔라와 하나솔루션의 양강구도 형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퍼스트솔라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액 공제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Q가 같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의견 등이 꽤 많이 나오고 있네요. 하나솔루션 어제도 4%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자, 나름 시중에서 특징주로서 좀 긍정적인 종목들을 언급드린 거고요. 특징주로서 부정적이었던 쪽은 시노펙스입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상한가 부근 갔다가 결국에는 종가상으로는 마이너스 13%로 끝이 났습니다. 장중 고점 대비 변동폭이 어마어마했던 종목이죠. 한국 증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이런 종목을 보면서 느낍니다. 자조적인 목소리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일단 애플 관련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기판 종목군들이 동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기록했었습니다. 시노펙스도 여기에 편승해서 장 초반에 치고 나갔다가요. 또 맥락 없는 급작스러운 상승 반납이 나타나면서 대응이 굉장히 어려웠던 종목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ST팜이요. 어제 10% 급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제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 등이 급등하는 현상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죠. 미국 NDAA 수정안 목록에 바이오 보안법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불발됐을 것이다라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 속에 ST팜,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미국의 중국 때리기 내에서 생물보안법의 반사익 수혜 기대감으로 올랐던 관심을 좀 받았던 종목들이었는데 어제장에서는 그 내용이 무산된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 속에 급락으로 거래를 마친 거죠. 하지만 그 내용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3세대 치료제 시장 확장과 모멘텀이 여전하다라는 분석 등이 나와서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자라는 시각 등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노이즈가 계속된다면 단기적 변동을 피할 수는 없겠죠. 키움에서는 6월 17일 본회의 상정과 연말 생물보안법 제정이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애매하고 중국 언론 보도로만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좀 더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시장의 이야기 그 가운데서 상승 하락 특징주들을 살피면서 주요 이슈까지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최근 시장 주인공들의 컨셉 말씀드렸었죠.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순환매 속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특징은 수출 변화가 나타나는데 과거에 저평가받았던 것들의 콜라보가 일어난 쪽이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력기기에서 화장품, 음식료로 넘어간 이 똑같은 패러다임이요. 계기는 HD 현대일렉 대장에서, 화장품은 실리콘2에서, 그리고 음식료는 삼양식품에서
관련한 종목군들의 확장이 점점 일어났습니다. 변압기에서 전선으로 전력 기자재 쪽으로 넘어갔다시피 실리콘투에서도 OEM, ODM사, 브랜드, 유통사, 선크림, 다이오 계속해서 확장이 됐죠. 음식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면, 김밥, 핫도그 계속해서 분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어제장에서 그걸 여실히 느꼈죠.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집들은 신규 시설 투자 공시도 같이 내놓는 것 같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효성중공업과 농심 측에서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추가됐으니까요. 한 번 더 살피시길 바랍니다. 최근 국내장에서 그래도 나름 중심의 뉴스에 들어오는 내용들은 이겁니다. K가 붙는 쪽, 뷰티푸드, 전력, 혹은 엔비디아와 AI, 애플 등의 뉴스가 되겠고요. 중국 규제 반사 이익, 태양광이라던가 전기차 쪽이 되겠죠. 영일만학 뉴스, SC와 FDA, 제약바이오 쪽이 되겠고요. 폭염 관련한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시세가 돌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뚝심 있게 자기 갈 길을 가주는 화장품, 음식료 이런 섹터도 분명히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주도주 내에서 빠질 수 없는 바로 넘버스 종목군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수출의 변화와 저평가 이슈, 대장의 서프라이즈, 이벤트와 뉴스 모든 것들이 맞물렸습니다. 6월 7일경에 화장품과 전력 쪽이 한 3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건전한 조정일까, 아픈 하락일까를 같이 고민했었습니다. 당시 하나증권의 의견은 업종 순환 매수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뒤에 들려온 뉴스에 반응하며 화장품 섹터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봤더니 중국 비중보다 드디어 미국 비중이 높아지는 말 그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내고 있었고요. 실리콘투의 미국 선적 데이터 4월에 이어서 5월에도 여전히 좋았습니다. 거기다 어제 추가된 내용이 바로 아마존이었죠. 아마존의 K-뷰티 컨퍼런스 6월 27일에 K-뷰티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업계에서 말하기를 아마존의 첫 뷰티 카테고리에 초점을 맞춘 설명회로 K-뷰티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그것을 통해서 확실한 사업 확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런 분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뷰티 브랜드를 유치하려는 것, 한마디로 K-뷰티의 위상이 올라가는 또 하나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단기로 끝날 트렌드가 아닌 화장품 섹터의 빅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목으로는 실리콘투, 아모레퍼시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한 종목군들 밸류체인 이렇게 정리를 드렸었죠. 종합 쪽, OEM, ODM, 브랜드샵, 유통, 또 원료 쪽. 최근에 좀 더 세분화해서는 다이소, 선케어 쪽으로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추가된 뉴스로는 올리브영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매출이 YOY 기준 200% 늘었다라는 뉴스가 하루 사이에 추가가 됐고요. 밤사이 미국 내에서 엘프뷰티가 좀 부진을 떨치고 최근에 다시 힘내면서 올라갔는데 4%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어제장 이야기였고요. 밤사이 준비할 게 참 많았습니다. CPI가 일단 나왔죠. 보시다시피 헤드라인도 예상보다 낮았고요. 코어 CPI도 예상보다 낮은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3년 중 가장 느린 상승으로 전월 대비 2년 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가격 하락이 주 원인으로서 MOM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에너지 가격 하락이 상당히 눈에 띄는 포인트였습니다. 식품, 에너지, 주택을 제외한 물가를 봤을 경우 한마디로 서비스 물가가 되겠죠. 이것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슈퍼코어 CPI가 2021년 9월 이후 첫 하락을 기록했다라는 점 상당히 시장에서는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었죠. 이 CPI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국채금리들은 모두 다 10bp 이상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딱 보시면 어느 시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뚝 떨어지는 흐름, 결국 4.25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낙폭을 조금 줄여서 4.328로 끝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들 예상하시는 대로 FOMC가 되겠습니다. 일단 CPI는 예상보다 낮아서 서프라이즈를 안겨줬고 그 중심에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바로 주거비 쪽인데 아직 이 끈적한 주거비가 좀처럼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CPI 가중치 넘버원이 주거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의 좀 중요한 관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FOMC로 갑니다.
만장일치로 7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성명서 기준으로 변화 포인트는 이거죠. 지난달에는 인플레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였는데 이번에는 최근 몇 개월 2% 인플레 목표로 완만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도표를 살펴보시면 조금 매파적인 수정안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2024년 중간값이 4.6에서 5.1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2025년 중간값은 3.9에서 4.1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는 3번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에서 이제는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중간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을 미뤘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인하하게 될 것이다. 원래 예상했던 것은 3번인데 내년에는 4번 인하하게 되는 것으로 시장은 점도표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번만 인하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혹은 그것이 미뤄진 내년 4번 인하하는 것에 대한 기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시장에서는 올해 한 번 인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각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 밀어서 내년에 4번 인하하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FOMC 성명서 점도표 이후에도 시장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FOMC 수정 경제 전망도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성장에 대한 전망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지난번 수정 경제 전망 대비해서요. 다만 실업률은 조금 올라가는 것을 내년에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PC의 물가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 모두 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직까지 물가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인데 고용은 내년부터 해서 조금은 그래도 식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죠. 생각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올해는 조금 적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인플레 여전히 높다. 올해 초 높았는데 최근에 조금 완화되고 있어. 오늘 CPI 보고서 내용 점도표에 반영이 된 거고 올해 예상된 금리 인하 내년으로 미뤄진 것이다. 인플레 전망 관련해서 위원들은 강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고 예상치 못한 고용시장의 냉각이 있다면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지를 조금 주는 여전히 매파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국채금리 모두 다 하락한 채 끝이 났습니다. 물론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 하락에 반응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다우, 나스닥, S&P 500 계속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다우는 힘 빠지는 흐름이었으나 나스닥과 S&P 500은 그래도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사상 최고치를 써냅니다. CPI와 FOMC를 소화했고요. 파월 발언 이후 금리 하락폭을 축소하긴 했으나 CPI에 환호하면서 그래도 10년물 국채금리를 비롯해서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결국 CPI에 환호했고 FOMC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올해 한 번보다는 내년 4번 인하 쪽에 좀 더 시장의 초점을 맞췄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시장의 특징주로 본다면 애플이죠. 왕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시총 1위를 장중에 터치하는 모습 나타냈는데 장 막판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다시 1위를 차지했고요. 애플이 5% 정도 오르다가 상승폭을 좀 줄였기 때문에 2위로 내려왔습니다. 2.8% 상승. CPI와 WWDC 인텔리전스 폰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하면서 애플의 상승세에 이어졌고요. 애플 관련한 부품주들은 3거래 연속해서 올라갔습니다. 바로 스카이웍이나 커보 등의 부품주 강세는 지속됐죠. TSMC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애플의 선전, 애플의 AI 전략은 결국 TSMC 매출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애플이기 때문에 충분히 TSMC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4% TSMC가 올라줬고요. 호실적보다는 오히려 오픈 AI와 파트너십 이슈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던
있었던 오라클의 주가 급등이 있었죠. 오라클의 실적이 좋았다라기보다는 실망감이 있었는데 이런 교우 관계가 좋았다라는 점에서 주가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외에서 브로드컴이 실적을 내놨고 주식 분할 7월 15일부터 한다고 하죠. 이게 또 이슈가 되면서 시간외에서 말 그대로 폭등을 기록해 줬습니다. 오라클도 브로드컴도 실적 내놓고 시장에 좀 우호적인 영향을 줬다. 이 정도 대형주들의 실적의 우호적 영향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충분했습니다. 자, 시세를 보시면 딱 빅테크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주들 좋았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이쪽에 테슬라까지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보상 관련한 일부 기금의 찬성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추가 관세 부과 이슈, 그것에 대한 반사의 기대감도 등장했는데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유럽에 보낼 때에도 관세 부담이 있다. 이런 지적 등도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 한동안 계속 일론 머스크 보상 관련한 이슈로 빠졌었는데 오늘은 3.8% 오르며 끝이 났습니다. 가장 핫했던 쪽은 여전히 반도체네요. 엔비디아 3%, 마이크론, ARM 홀딩스가 8% 급등했고요. ASML도 강세에 나타냈습니다. 전기 설비 쪽도 이틀 연속해서 계속 강합니다. 파월 인더스트리즈, 하벨, 이튼 등의 종목들 올랐고요. UBS 측에서 주택 건설 업체에 대한 매수 의견을 내면서 주택 건설 관련한 업체들 혹은 기자재 쪽, 인테리어 업체까지 전반의 강세 나타냈습니다. 금리 인하 이슈 등도 같이 맞물린 영향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연결고리입니다. 앞서 테슬라 쪽에 이슈로 하나 더 들어갔었던 이 내용, 바로 어제 연결고리 내용인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죠. 어제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부가 임박으로 전해드렸죠. 임박이 지워지고 결국 내용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즈, 블룸버그 등의 보도에 따르면요. 중국 전기차 막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이 유럽 시장의 덤핑 조사를 받았죠. 그래서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는 10에서 25%인데 이보다 좀 높게 나왔죠. 협조 시 21%, 비협조 시 38.1%.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 관세에다가 최대로 38.1을 더해서 48.1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유럽권에서 7월 4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고요. 메리츠 증권에서는 의견을 냈는데요. 단기적인 영향으로 일단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세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 가격 경쟁력이 너무나 압도적이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2022년도 기준 내연기관 차량의 평균 가격이 44,000유로인데 전기차 차량 평균 가격이 61,000유로, 중국 제품은 32,000유로, 가격 좀 압도적이다라는 겁니다. 중국 업체들도 지금 현지 생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움직임으로만 일단 받아들이자라고 하네요. 전기차 관련한 부품주들 수혜를 본다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거고요. 어제 전해드린 대로 2차 전지 쪽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요타 스캔들이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현대차, 기아 반사이익 기대감 나오는데 이 또한 자동차 부품까지 연결이 되겠죠. 2차 전지 밸류체인 기존에 정리해드린 내용이고요. 신한에서는 소재주의 관심 카테고리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북미 IRA 정책 수혜주인 전구체, 전해질, 리튬 이런 첨가제 쪽뿐 아니라 EU 관세 수혜주로 봤을 때는 실리콘 첨가제, CNT 그리고 재활용 쪽을 체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 있는 쪽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AI 쪽 빅뉴스 하나 있었죠.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인 리벨리움과 사피온 코리아가 합병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몸값은 업계 추정으로는 2조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내 통합법인이 출범되고 NPU 반도체 리벨 등을 개발 완료하겠다라는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나름 시간외에서 가장 뜨거웠던 빅뉴스로 꼽히고 있고요. 리벨리움은 전략적 투자자가 KT
LG이고요. 이 사피온 코리아는 SK텔레콤의 AI 반도체 자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시간외 핫한 종목들이 KT 쪽도 들어가 있고요. 리벨리온에 투자한 투자사들의 가치 부각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에 투자한 업체들까지도 함께 관심을 받았다라는 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GAA 공정 관련한 뉴스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GAA 그리고 HBM에 대한 견제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이고요. GAA 관련주 어제 정리한 내용에서 몇 가지 더 추가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소화가 됐어요.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떤 내용 나오느냐에 따라서 삼성 파운드리 관련 종목들도 어떨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FOMC 내용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겠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BOJ 금융정책회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G7 정상회의도 개최되는데 중국에 대한 제재 어떤 식으로 언급이 나오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수 화상병이라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상반기에 이게 62% 증가했는데 완전히 밭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 배와 같은 물가 우려 등 폭염 관련한 타격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내용들 잡아봤고요. 이어서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오늘 저희 어쩔 수 없이 또 푸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푸드주를 이번 주 내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겹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워낙에 지금 테마를 잘 형성해서 시세가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푸드 안에서도 순환매가 너무 잘 돌고 있습니다. 먹는 게 남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콕 박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월, 5월에는 한 차례씩 브리핑했었는데 6월 들어서는 거의 3차례 연달아 브리핑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서 지수, 시장을 이겨내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죠. K푸드의 순환매, 불닭볶음면에서 시작해서 김과 냉동김밥, 거기다가 빙과류, 막걸리, 이제는 삼계탕입니다. 뭔가 날씨가 빨리 더워지기도 했고 초복이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7월 15일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바탕으로 해서 어제는 또 삼계탕 관련주도 육계 쪽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K푸드 시장을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1,100조 원까지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봤을 때 K푸드의 수출액도 상당하죠. 거의 5조 5천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의 파급력이 높아지는데 이 K푸드를 경험하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K푸드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K푸드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확인되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해보자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이 부분 한 번 더 짚을게요. 언제까지 오르려고 그럴까요? 기후플레이션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4월에 말씀드렸었죠. 식품 물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앞서 민영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일, 화상병 이러한 이슈들도 결국에는 물가와 또 직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6월 10일에 민영앵커 연결고리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세계 식량 가격이 3개월째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곡물 가격도 6.3%가량 올라갑니다. 밀과 옥수수, 쌀 가격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자, 어제도 마찬가지로 대세들의 대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수출 효과와 환율 효과가 더해지면서 이들이 많이 올라간 건데요. 어제도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 많았죠. 국순당이 그 전날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어제 장에서도 장 초반부터 바로 52주 신고가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물론 주가가 이제 하락으로 또 전환이 됐다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50개국에 수출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역대 최대 수출액을 나타냈다라는 소식 전해졌었고요. 우양 같은 경우에도 이 냉동김밥의 수출 관련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작용하면서 어제 14%가량 올랐었고 대상은 종가라는 브랜드 중심으로 김치 잘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풀무원 같은 경우에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좀 나타나고 있어요. 2분기 실적 좋을 거다라는 얘기 있고요. 한성기업은 광천김 그리고 크래미 같은 좀 안주 관련해서 한번 보자 말씀드렸는데 어제 또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신라 교역 같은 쪽도 어제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뭐니 해도 어제 정말 눈에 띄었던 건 마니커 FNG가 주도주 역할 잘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17% 정도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삼계탕이 닭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지난해 삼계탕의 수출액이 2,300억 원에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마니커 FNG는 2014년에 한국 최초로 미국의 삼계탕 수출에 성공을 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10년 만에 이번에 유럽 쪽의 수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6개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잘했고요. 마니커, 하림 등등의 종목들도 올라갔습니다. 이외에도 육개뿐만 아니라 배합 사료 이런 쪽도 같이 올라갔죠. 그리고 최근에 치킨 값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BBQ부터 시작해서 교촌 등등에서요. 이러한 부분들이 마냥 호재로 작용하는 건 또 아닐 것 같은데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여름이었다. 이게 또 복날이 다가오다 보니까 사실 너무 빨리 무더위가 찾아와서 관련주들이 오른 것도 있는데요. 이미 6월 11일에 이렇게 또 폭염주의보가 경상권 내륙 지역에 좀 발효가 됐었죠. 그러면서 빙과류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엮이는 쪽이 많습니다. 어제도 일부 종목들 시세가 나왔는데 특히 음료나 맥주 쪽 어제 관련해서 또 올라갔었고요. 복날 관련주 조금 전에 짚어봤었고 가전은 약간 엇갈리긴 합니다. 파세코가 그 전날에 더 많이 올랐었기 때문인지 어제는 1% 이상 내렸고요. 쿠쿠홈시스가 4%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외에도 비료주들, 아이스크림, 의류나 드라이 아이스까지 꾸준히 지켜볼 만한 테마주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증권에서 내놓았던 보고서 여러 차례 또 짚어드렸었죠. 이 내수 산업이었는데 결국에는 수출 산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방어주라고 우리가 이제 마냥 볼 수가 없는 게 성장주의 성격 많이 띠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출 구조의 재편 수혜가 본격화되는데 그 중심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 중심에 또 있는 게 K푸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일부 음식료 기업들은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방어주에서 성장주로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 재평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수출 실적 개선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또 이상적인 그림이기도 합니다. 음식료 주요 종목들 2015년에 주가 급등했었는데 이후에 정말 많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졌었거든요. 장기간. 그런데 K팝 같은 경우 주가 수익률이 30배 정도 됩니다. 그에 대비해서 K푸드는 10배 이하의 멀티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격차가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낮은 밸류에 K컬처라는 하나의 강한 테마가 더해졌고 거기에 수출 실적부터 해서 글로벌 소비 회복의 모멘텀까지 붙어버리니까 주가는 잘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이 K푸드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볼 만한 테마는 아니다. 정말 수출이 역대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볼 만한 섹터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뉴스도 좀 나와서 이거 간단히 볼게요. BBC에서 이제 덴마크의 식품청에서 삼양식품의 핵 불닭볶음면 일부 제품 리콜한다 이 소식 전해졌습니다. 너무 매워서 아무래도 좀 몸에 좋지 않을 거다 이러한 이야기들 나왔거든요. 이거 하나의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건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본코리아 또 이런 요식업계에 있어서 굉장한 또 한 축이 되고 있는데 코스피 상장을 위해서 예비심사에 신청 접수했다라는 소식 전해졌거든요. 상장 후에 시가총액 4천억 원 수준 될 거다 일단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주 안에서도 좀 희비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부담될 것 같고요. 교촌 F&B가 아무래도 좀 비슷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공모가 하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더본코리아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네, 질문은 오늘 이렇게 드려볼게요. 결국 K푸드도 돌고 도는 순환매 속에서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지 그 삼계탕 뒤를 이을 쪽은 어느 쪽인지 궁금해집니다.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앵커의 더보기는 원격 진료 관련주 오랜만에 준비해봤습니다. 여전히 지금 의정 간의 갈등이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서울대 의대부터 해서 세브란스 병원까지 무기한 휴진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의 불편이나 피해도 좀 커지고 있어서 안타깝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또 원격 진료주들이 어제장에서 올라갔어요. 이 부분도 꾸준히 체크해볼 만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 분들의 냉장고를 한국 제품으로 채우고 그들의 화장대를 한국 뷰티 브랜드로 채우는 그날까지 관련한 이슈들 저희 계속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고민해 보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임성호 부장님과 채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뭔가 야위신 느낌이에요. 밤새셨나 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밤늦게 저희 질문에 대한 답변 보내주시고 또 FOMC 관련한 전략은 또 새벽 일찍 추가를 해주셨었는데 항상 목요일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목요일에 참 많은 굵직한 이벤트 등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여지없이 CPI와 FOMC 이슈를 같이 소화했던 뉴욕장인데 일단 내년에 4번 인하 그리고 CPI의 환호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국제금리가 떨어지면서 뉴욕장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뭐 빅테크의 힘이었겠죠. 전략 어떻게 세우는지 궁금하고요. 또 임성호 부장님이 기존에 저희 전략 때 7월 인하 가능성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7월 인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까지론. 네. 바꾸십니까? 네, 7월 인하는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생각보다 둔화가 되려고 하다가도 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절묘하게 그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둔화 추세가 4월에 굉장히 갑작스럽게 둔화 추세가 있었던 것이 유지가 됐다면 아마 7월 인하 가능성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5월에 경기가 좀 조금씩 더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7월 인하보다는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 같이 9월 정도 인하가 좀 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CPI하고 FOMC를 이제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주식 투자자분들은 편하게 주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편하게 해도 된다. 저는 그 최적의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미국장은 장 후반에 낙폭을 약간 상승폭을 약간 축소하면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일단 CPI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크게 둔화가 됐어요. 코어 같은 경우에 MOM이 지난달 0.3에서 0. 소수점까지 하면 0.29였었던 게 0.16으로 굉장히 사실은 큰 폭으로 둔화가 됐고요. 주거비를 제외하면 아예 플랫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그 전전달에 0.4였던 게 0.04로 이제 완전히 물가 상승률이 없어진 수준이 됐기 때문에 물가 측면에서 거의 이제 걱정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고요. FOMC 점도표가 이제 3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만은 이게 2회 인하로 줄기를 일부 기대했을 거예요, 시장에서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2회로보다 1회 인하로 주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2회 인하로 만약에 점도표가 소폭만 조정이 됐다. 그러니까 연준이 약간 서둘러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만약에 준다면은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생각을 시장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연준이 이제 1회 인하로 줄고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이 물가 둔화가 경기 침체로 연결되지 않도록 적정한 시점에 적절한 폭의 인하. 이게 이제 저는 어제 이제 이벤트에서 나타난 이 느낌이라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크로 단에서는 걱정할 게 좀 크게 없어진 상황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주식 투자해도 될 것 같다라는 한마디로 조금 정리가 되네요.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갖고 가면서 내년도 한 번 더 인하하는 것으로 인하 시기가 지연된 것을 조금 만회하는 모습까지 보여준 나름 좋은 데이터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 전략을 좀 짜봐야 될 텐데 반도체 쪽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낸드, 레거시 반도체 이런 쪽 중심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세요. 서울랜드보다 성우랜드라고 랜드 관련한 종목군들 플러스 반도체 AS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반도체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일단 제일 당연히 첫 번째는 HBM일 거고 네. 두 번째는 낸드죠. 그러니까 SSD 고용량 낸드를 중심으로 이제 낸드. 세 번째가 이제 레거시 메모리 쇼티지인데요. 우리가 반도체 쪽 투자를 할 때는 이 세 개 키워드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솔브레인하고 샘CNS인데요. 이 두 종목은 모두 다 이 세 개 카테고리를 오롯이 몸에 안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HBM, 낸드, 레거시 다. 네. 근데 그 1, 2, 3번이 사실 시간의 순서기도 해요. HBM이 먼저 지금 뜬 상태고 지금 앞으로도 시장의 확장이 더 커질 거고 네. 그 다음에 SSD가 이제 부각이 된 거고 레거시 쇼티지는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곧 임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테마가 모두 안고 있는 종목을 탑픽이 될 건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이 세 개 카테고리 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주가 상승률이 예를 들면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종목들 제외하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가지를 않고 있죠. 최근에 보면은. 이게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이 어떤 그냥 굉장히 그 진입 장벽이 높은 그 자기 해자를 구축한 네. 그리고 하이닉스 잘하고 있는 하이닉스와 굉장히 바인딩이 강하게 돼 있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소부장들은 결국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네.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모멘텀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HBM에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는 부분, 뭐 이런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TSMC한테 점유율이 또 이제 네, 맞아요. 넓어진 부분 이런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을 역으로 이용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 밸류체인 이쪽에 투자 비중을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이쪽이 많으셨다면. 이들이 계속 잘 하겠지만 전술적으로 삼성전자 쪽을 더 늘리셔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첫 번째는 엔비디아 향으로 삼성전자가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들어갈 거거든요. 젠슨 왕도 얘기했고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HBM이 엔비디아만 쓰는 건 아니죠. 최근에 마이크론이 자율주행 업계에서 HBM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HBM이 지금은 AI 서버에서만 쓰였지만 자동차,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전방 시장이 넓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량도 수직으로 넓어지면서 시장도 수평으로 넓어지는 수직 수평 확장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게 HBM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맞춤형 시장이 넓어지는 구간에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나은 포지션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하이닉스는 사실 거의 다 엔비디아향 맞춤형 스펙으로 채워져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만 못 들어갔을 뿐이지 AMD나 여러 다른 회사들의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춤형 시장이 커지는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좀 더 어떤 그 메리트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도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가진 장점은 그거죠. 메모리도 하고 패키징도 하고 파운드리도 한다. 이거를 장점으로 내세워서 지금 파운드리 포럼에서 이제 통합 솔루션 이것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예, 이게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브로드컴도 지금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가 잘 나온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브로드컴이 하는 거는 에이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맞춤형, 빅테크들이 주문형. 자기의 자체 칩을 엔비디아에 종속되지 않기 위한 칩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솔루션 공급하는 게 브로드컴. 그리고 이곳의 연장선상에서는 파운드리 영역도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결국 파운드리를 쫓아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라는 점에서 이쪽 밸류체인을 계속 좀 더 전술적으로 좀 비중을 늘리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아서 시장의 이슈를 모아서 궤를 좀 만들어 주셨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정리되는 답변이었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 주신 거 오케이. 그럼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들 비중 확대, 그러니까 그 밸류체인 너무 많은데 네. 좀 좁혀주세요. 일단 말씀드렸던 솔브레인이나 솔브레인. 네, 샘CNS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지 않았지만 네.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샘CNS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도 사실은 그런 쪽에 포함되는 종목인데 이따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잠시 후 예고까지 해주셨네요. 반도체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자, 화장품 질문도 듣겠습니다. 그냥 화장품 들고 있을 걸 그랬어요. 다른 거 이제 화장품 샀다가 딴 거 파시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라면 이 얘기 하실 것 같아요. 화장품 쪽 정말 전반적으로 좋은 시세, 그리고 그 앞단에서 실리콘2가 나를 따르라 외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내려와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네, 화장품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미국향 수출이 작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봐도 되는 것 같고 올해까지도 수출 증가율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단 내년에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이야 뭐 가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올해까지 크게 문제가 없이 수출 증가율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는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 그리고 ODM 업체 이렇게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그 뷰티 카테고리 순위가 이제 나오면서도 또 한번 모멘텀이 됐던 게 보면은 특히 좀 아모레퍼시픽이 인수한 코스알엑스가 네. 좀 상위권에 많이 포진이 돼 있었고 라네즈 같은 또 아모레 브랜드가 또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미국 내 그러니까 선전. 미국 내에서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의 어떤 하위 브랜드들이 좀 괜찮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어제도 많이 올랐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아모레 G가 원래 같이 가야 되는 종목인데 아모레 G.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 수익률이 약간 괴리가 벌어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모레 G 한번 관심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맥스. ODM, 코스맥스가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어떤
확장성 측면에서 코스맥스는 여전히 좀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미용 의료기기가 KBT에 먼저였죠. 그 뭐 클래시스라든지 루트로닉 같은 회사의 네. 적대적 인수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시도가 있어 왔고 최근에도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해서 프랑스 투자회사가 공개 매수를 제안했죠. 1조 밸류로. 근데 저는 여기서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은 원택. 원택이요. 원택이랑 제이시스 메디칼이 사실 실적 사이즈가 거의 비슷합니다. 원택은 근데 좀 충격이 있었지 않아요, 네, 주가? 1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면서 네. 굉장히 크게 쇼크가 나면서 급락을 한 상태에서 아직 그 자리에서 회복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요. 이 JCS 메디칼이 바로 1조로 올라섰죠. 그래서 괴리가 더 커졌는데 실적 사이즈가 비슷하다는 측면 그리고 원택의 1분기 실적 쇼크는 제가 봤을 때 어떤 회계 처리의 이슈, 해외 법인에 대한 회계 처리의 인식 시점 뭐 이런 일시적인 이슈였지 어떤 펀더멘털에 심각한 훼손이 있었던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이 일단 뭐 급락 이전까지만 회복이 돼도 지금 한 30-40%의 여력이 있어 보여서 원택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뷰티 쪽에서 이렇게 스토리 확 잡아서 정리를 해주셨네요. 미국 내에서 선전하고 있는 하이 브랜드를 둔 아모레 퍼시픽의 아모레 G 한 번 더 같이 챙겨보자. 그리고 코스맥스 얘기해 주셨고 미용 기기 쪽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 덕분에 원택의 가치도 한번 돌아볼 법하다라는 점 살펴주셨습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삐아 어제 상한가 가기도 했는데 나정식 어드바이저님 잠시 후에 관련한 얘기 추가로 도와주실 거니까 기다려 주시죠. 자,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K푸드 열풍. 뭔가 부장님은 이미지상 라면이나 불닭볶음 이런 거 안 드실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뭔가 조금 채식하실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좀 K푸드 열풍에 한몫하고 계십니까? 저 불닭볶음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정말요? 네, 네, 네. 되게 순한 인상으로 네. 매운맛 좋아하시는군요. 네, 잘 먹습니다. 2개씩 먹습니다. 아, 진짜요? 네. 부럽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그 미국의 결국 이것도 미국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그 미국에서 최근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국 콘텐츠 중에 다음에 또 사용할 의향이 있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네. 음식이 가장 압도적으로 1등이더라고요. 아, 이건 못 벗어나요. 뷰티도 좀 네. 좋은데 뷰티보다도 더 큰 폭의 1등을 차지하는 게 음식 쪽이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이제 라면이 좀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끊었고 그 이후에 김치, 뭐 김밥, 핫도그, 뭐 이렇게 삼계탕, 뭐 삼계탕, 난리 떡볶이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되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이 너무 확산에 동참을 하시는 거는 약간 신중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은 그 다른 부분들은 약간 미투 제품이 나오기 쉬울 것 같거든요. 조만간. 근데 이 라면 같은 경우는 그 스프의 어떤 레시피 그리고 그 면발 네. 이런 거의 노하우는 쉽게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라면이 저는 계속 핵심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라면 하면 이제 삼양식품하고 농심인 건데 삼양식품이 이제 많이 올랐고 이제 뭐 지친 이제 다 온 거 아니야 이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또 적절한 시점에 증설을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밀양 2공장의 라인을 추가를 하겠다. 그래서 캐파가 이제 25년, 26년 되면 35% 정도 또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삼양식품 계속 좋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농심은 그 사실은 신라면이 불닭볶음면보다는 좀 더 대중적인 매운맛이잖아요. 사실 불닭볶음면 매일 못 먹어요. 너무 맵잖아요. 맛있긴 한데. 근데 신라면은 매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맵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신라면이 좀 더 길게 건전하게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 농심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면에 초점을 맞추자. 다른 것에 너무 뒤따라가는 전략보다는 기존의 시작점인 라면 쪽에서 삼양식품 좋지만 농심 쪽에 조금 더 지금은 무게를 실어주셨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의 종목으로 곧장 가겠습니다. 부장님의 픽이 앞서 예고해 주신 대로 반도체 쪽인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버레이 계측 장비 얘기 잔금 해제 때도 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지금 어떤 점이 제일 매력적입니까? 일단 주가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랐던 거에서 거의 30-40%를 거의 다 이제 아이고. 토해낸 상황이고요. 왜 올랐냐 하면은 연말 연초에 삼성전자 향으로 HBM 쪽 후공정 장비를 납품을 했었거든요. 그 모멘텀으로 올랐다가 삼성전자 HBM 모멘텀은 둔화되면서 같이 빠지고 또 오로스도 1분기 실적이 다시 적자. 네. 이러면서 이제 빠졌는데요. 지금 다시 보시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HBM 모멘텀이 엔비디아도 시간 문제 그리고 확장의 어떤 모멘텀을 남아있다는 그래서 거죠. 보셔야 된다는 네. 부분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원래 전공정 장비 회사예요. 이 회사의 계측 장비는 전공정 투자 사이클에 들어가는 장비라서
지금 레거시 메모리 쇼티지가 조만간 임박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곧 오기 때문에 이 전공정 사이클에 오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좀 길목을 지키실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 36,000원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9,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조금 여유 있는 관점으로 여러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다양한 시장 얘기부터 종목 전략까지 임성호 부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